안녕하세요, 여러분. 틀딱이 알려줄게 새로운 파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매스컴을 달구고 있는 뉴진스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방시혁 회장과 뉴진스의 프로듀서인 민희진 대표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보다시피 서울경제 보도, 그리고 연합뉴스의 보도는 아주 완벽히 상반된 그런 입장이죠. 이른바 여론전에 들어갔다고 봐지는데요. 이 보도로만 보면 경영권 탈취, 그 다음에 표절에 대한 의혹 제기,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피치 못하게 한국 엔터테인먼트, K-팝의 선구자인 이수만 씨를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수만 씨하고는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고 하지만은 이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분으로부터 시작된 K-팝 구조, 지난 35년간 있었던 구조가 결과적으로 이런 뉴진스 사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모양이 나타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 이수만 씨를 얘기하면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한국 K-팝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이 처음 K-팝을 시작할 당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분이 가수로 활동하다가 본격적으로 음반을 만드는 프로듀서로 변신하는 시점에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그 전 세대에서는 음악이 발라드, 트로트 이런 두 가지 장르에는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죠. 물론 간간히 댄스 음악이 있었지만 굉장히 미미했고, 그런 와중에서 발라드와 트롯이 음악의 대세인 와중에서 이태원에서 한 미군 병사가 나타나요.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미군 병사인데 풀네임은 잘 모르겠고요. 그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문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클럽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죠. 유튜브, 틱톡 등 영상이 없던 시절에서는 외국의 새로운 댄스 패턴을 받아들일 방법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한국의 많은 댄서들이 밤에 이 문라이트로 모여들면서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미군 병사, 흑인 병사의 댄스를 배우며 같이 춤을 추는 아주 작은 붐이 일어났어요. 이 문라이트라는 클럽에서 현진영, 양현석, 박진영 등이 마이클에게 춤을 배웠죠. 그 중에서 가장 춤을 잘 추기로 소문난 현진영을 이수만 씨가 스카우트를 하죠. 그래서 2장의 앨범을 만들어요. 댄스 그룹을 만드는데 참가했던 멤버들이 양현석 씨라든지 여러 명의 대한민국 댄스 음악을 이끌어갔던 댄서들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수만 씨는 한국 댄스 뮤직 인프라의 기본 첫 시작을 했죠. 많은 사람이 SM 엔터테인먼트로 모여 현진영과 와와 그 다음 앨범의 댄스 뮤직 데뷔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 불행히도 이수만 씨가 현진영과 와와로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었죠. 김영삼 대통령, YS가 집권을 했어요. YS는 군사정권에 의해 가택연금 되던 시절 군사정권이 추진했던 3S 정책, 스포츠, 섹스, 스크린 아주 그거를 혐오했어요. 가택연금 시절에. 그래서 이분이 YS가 집권을 하면서 군부를 청산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언급이 안 되는 사실인데 그 당시 KBS, MBC에 있는 대부분의 쇼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폐지했어요.
MBC와 KBS를 통틀어 쇼 프로그램이 2개에서 3개 정도 통합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한국 음악계에서는 큰 단합, 변혁으로 이어졌고, 프로그램이 작다 보니 음반을 발매를 해도 그 음반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이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당연히 모든 음반 관계자들은 몇 명 안 되는 그 방송국 PD들한테 몰려들었고, 그분들 중에 몇 분은 구속돼서 뇌물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죠. 그 방송을 이수만 씨가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H.O.T 뭐 이런 신화 성공시키고, 그 후에 엠네트, KMTV 등 수많은 보조 미디어가 탄생을 하면서 이른바 SM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아무래도 이런 음악은 그동안 한국에서 작곡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하던 장르가 아니라 미국의 혹은 유럽의, 한국과는 좀 다른 정서의 작곡 라인들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음악을 차용하게 되고, 그동안 SM 엔터테인먼트는 끊임없는 표절 시비에 오르게 되죠. 그 중에 SM 엔터테인먼트의 한 작곡가의 별명은 다림이라는 별명으로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졌는데, 다리미는 똑같이 문질러서 음악을 카피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다 보니 수많은 그러한 노이즈 속에서 ESM 엔터테인먼트에서 약간의 음악 창작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음원의 일부, 음악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사온다든지, 혹은 곡 전체를 돈으로 구매한다고 하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 기존의 작곡자, 편곡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IP는, Intellectual Property는 작아지고, 그거를 선정을 해서 4명, 5명, 6명, 많게는 10명 가까이 이런 팀에게 거기에 맞는 안무와 다른 어떤 의상의 컨셉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합하는 프로듀싱이라는 컨셉이 새로 더 추가가 되고, 그때부터 한국에는 프로듀서의 이른바 지적 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SM 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 이수만 씨는 각종 소송에서, 그 회사를 떠난 상황에서도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자기가 프로듀싱한 모든 SM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의 음원 수입을 포함해서 6%의 총 매출의 6%를 가져가는 그 계약이 문제가 돼서 국세청의 중과세를 맞고, SM 엔터테인먼트 내부,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회사와도 갈등이 끊어지지 않게 됐죠. SM은 그 다음 놀라운 발전을 보이는데, SM 엔터테인먼트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S 정권 때 음악방송이 2개, 3개로 통폐합되면서 거기에 출연을 한다는 것은 일반 신생 레이블한테는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어마어마한 로비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그 로비 자금을 위해서 몇 명의 프로듀서들이 실형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음반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회계상으로 합법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자금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베이스로 볼 때는 모든 기업의 회계 내용을 공개한다는 상장, IPO는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불가능했죠. 이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돼요.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 그리고
이사회는 자기 친인척을, 그리고 그 회사의 지분은 자기가 대주주로, 그리고 대표이사와 그 임원들을 조종하는 총괄 프로듀서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 힘든 그러한 새로운 기업 형태를 만들어내죠. 실질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할 때 그 대표이사는 그 팀의 HOT의 그 로드 매니저가 그런 실무일을 보던 정아무개 씨가 대표이사로 있다가 상장 후 바로 회사를 그만둬서 GOD라는 그룹의 매니저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아까 말한 그런 프로듀서 시스템, IP의 탄생,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들어가고 그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법인의 모든 책임은 당연히 대표이사가 회사법상, 상법상 지게 되는 거고, 과실은 총괄 프로듀서라는 사람이 로얄티라는 이름으로 총 수입의 6%, 계약이 종료돼도 70년 이상 하는 그러한 역사상 없던 그러한 시스템이 완성이 되죠. 자, 뉴진스의 경우를 보자고요. 양쪽의 주장이 달라요. 방시혁, 하이브, 원래 무회사, 홀딩 컴퍼니의 주장은 자회사의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 근데 이거는 상법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가짜 뉴스고요. 주식회사는 지분이 깡패니까 언제든지 대주주가 대표해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죠. 하이브가 어떤 지배 구조의 형태를 갖고 있나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사업보고서 회계자료에 따른 종속기업 재무제표인데 여기에 있는 수많은 회사가 하이브의 계열사예요. 몇 개나 되나요? 숫자를 세어볼 수도 없네요. 이 많은 기업의 홀딩 컴퍼니로 하이브라는 회사가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수장은 방시혁 회장이죠. 도대체 이 많은 회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지나 퀘스천이고 여기에 대표들 얼굴이나 다 알고 있는지 웬만한 LG 삼성보다 숫자가 더 많아 보여요. 왜 이런 형태를 취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회계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로비 자금들이 참 많이 들어가죠. 자, 아까 이수만 씨의 경우를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고용한 로드 매니저를 사장으로 세워서 IPO를 했던, 그리고 그 회사에 이사라는 임원조차도 달지 않고 총괄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자기 개인 회사를 만들어 거기에서 로열티를 받아가는,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수익은 프로듀서에게 라고 하는 이러한 컨셉의 연장선이라고 보여져요. 자, 뉴진스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봐서 이 뉴진스의 프로듀서는 미니진 프로듀서죠. 이분은 역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에요. 여기서 수많은 히트레이블을 이수만 씨와 같이 하고 그 커리어로 하이브의 자회사 아도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들어오고, 아마 이 미니진 씨의 사고방식은 자기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만 자회사에 자기가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롤모델로 삼는 건 당연히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수만 씨일 거고, 자, 그러면 미니진 씨는 이수만 씨가 세운 SM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서 프로듀서 이수만인가요? 아니면 대표이사 정아무개 씨인가요? 두 개의 포지션이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뉴진스라는 어마어마한 히트를 만들어내고 그 수익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하이브라는 회사로 갔겠죠. 프로듀서는 어떤 대가를 받았을까요? 보도를 보면 지분의 18%를 받았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하이브가 80%. 그래서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 사실 상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이 회사가 지분이 18%가 있다 그래도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왜? 거래가 될 수 없는 거니까. 거래를 하더라도 뉴진스 하나의 밸류, 그 밸류는 다 어디로 가요? 하이브라는 80% 모회사로 돈이 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민희진 씨 입장에서는 제주는 곰이 벌었는데 돈은 때는 방시하게 가져가네 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방시혁은 민희진을 그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왜 시끄러울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해하시겠지만 눈치채기 힘든 요소가 있어요. 하이브는 아까 보신 바처럼 수많은 자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흡사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아티스트가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미니지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뉴진스라는 그룹이 있죠. 뉴진스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요. 음원을 고르고, 음원을 어떤 땐 작곡시키기도 하고, 음악을 완성하고, 안무를 완성하고, 그 사람들의 의상, 무대 등등, CF, 방송, 예능 출연 등 수많은 마케팅이 있지만은 그거의 베이스는 뭔가요? 바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죠. 버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25,000원의 회비를 내고 뉴진스의 성공을 위해 죽도록 노력하는 집단이 있어요. 자, 여기 한 자료인데 K-pop 레이더라고 하는 자료인데 하루에 이 사람들 팬덤들이 활동하는 액티비티를 표현하는 건데 유튜브 680만, 인스타 1100만, 트위터, 스포티파이, 틱톡, 여기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SNS를 기반으로 수많은 바이럴을 양산을 하죠. 이 바이럴은 뉴진스라는 그룹의 생명력과 똑같은 거예요. 이 팬덤이 움직이는 것만큼 뉴진스의 활동력은 커지고 성공의 가능성도 커지죠. 이들의 수명도 여기에 연결이 돼 있고 25,000원 1년에 내면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받는 대가는 뭔가요? 먼저 새로운 앨범이 나오면 팬사인회에 초청될 수 있다. 콘서트를 하게 되면 뭐 우선되는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등 사실 이 전체 뉴진스의 성공에 보면은 너무나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돼요. 자, 이 팬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뉴진스의 가치, 또 프로듀서 미니진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하이브의 80%의 자본 투여. 사실 이 단계에선 돈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돈은 움직이면 생기는 거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미니진 씨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의 진짜 리얼 에셋은 실질 자산의 가치는 뭔가? 그거는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뉴진스라는 아티스트가 있고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그 뉴진스를 밀어대는 수많은 팬덤들이 있지요. 방시혁 회장이 미니진 대표를 해고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냥 추총, 이사회 이런 과정으로. 하지만 그 팬덤에 손상을 입는 건 뉴진스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동안 하이브에 갖다 줬던 수많은 손실이 나는 거죠. 똑똑한 주식시장은 벌써 반응을 했더라고요. 자, 그럼 본질을 보면 경영권이라고 주장하는 하이브의 주장은 거짓말이죠. 경영권은 이미 확보가 되기 때문에 뺏길 수 없는 불변의 것이죠. 하지만 팬덤을 잃으면 경영권은 의미가 없죠. 이 팬덤들이 다른 방향으로 분노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고
미니진이라는 프로듀서를 빼내려고 해요. 하이브라는 회사와 이 미니진이 바라는 기대 수익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아까 이수만 씨의 경우를 얘기했지만 총괄 프로듀서로서 했던 그런 역할, 사실 굉장히 과한 거예요. 그 6%의 수익을 계약이 종료되고 70년을 내놔라. 자,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테일러 스위프트, 그 다음에 저스틴 비버.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들 1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세계적인 갑부로 등극을 했죠.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한국에서는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BTS가 나왔는데 그런 재벌 아티스트들은 못 나오는 걸까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대우는 적정한가요? 이수만 씨가 했던 또 하나의 음악계의 폐해 중에 하나는 아티스트들을 평생 계약으로 묶었어요. 너는 네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나의 허락 없이는 우리 회사를 떠날 수 없다는 평생 계약. 그래서 난리가 났죠. 성공한 연예인들은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 시작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이라는 걸 만들어 7년간 시작했으면,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그 회사에 더 있으라고 국가가 개인한테 기간을 정해줬어요. 계약은 뭐예요?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서로의 공동의 이익을 향해서 나가는데, 7년이라는 확정적인 계약 기간을 국가에서 정해주고 그 아티스트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7년 동안. 사실 저는 헌법적인 가치가, 인간에 대한 인권이 닫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그 계약의 당사자 중에 많은 부분은 미성년자이고, 게다가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 미국의 조단위의 아티스트들이 탄생하고, 한국은 뭐가 있나요? 나 성북동에 집 샀어, 얼마짜리. 나 아파트 몇 채 갖고 있어. 건물 하나 샀어. 부모님 뭐 해드렸어. 이게 다잖아요. 물론 뭐 일본보단 나아요. 일본은 뭐 연예인이 건물 샀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 각국 간의 연예인의 수입의 차이는 뭘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지금은 조금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쟁이 난 그 하이브의 자회사, 뉴진스의 회사는 실질적으로 주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처음에 돈을 내고 미니진이라는 걸출한 프로듀서를 투입한 하이브의 몫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의 모든 의상, 안무, 요즘은 또 그 프로듀서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프로듀서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요? 이 회사의 성공에 대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는 당연히 연간 25,000원에 돈을 내고 죽자고 하루 종일 스포티파이에서 뉴진스의 노래를 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팬사인회에 초청되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을 보상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뉴진스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부러울 수 있어요. 열몇 살에 돈을 얼마를 벌었다. 데뷔 후 몇 달 만에 정산을 받았다. 성공한 아티스트예요. 실패한 아티스트들도 많죠. 2년 전인가요? 1년에 CF를 10개 가까이 했는데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아이돌 가수가 있었죠. 그 후에 문제가 돼서 그 팀은 깨지고 그 아이돌은 쫓겨나고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번 돈이 CF 하나에 1억이면 10억을 번 거고 3억이면 30억을 벌었는데 CF를 하며 다른 부가적인 수입들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요? 우리의 어린 아티스트들,
K-팝이란 이름으로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이 아티스트들의 제대로 성공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열심히 전 세계 바이럴, 스포티파이, 틱톡, 유튜브 이런 데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그런 팬덤들의 가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분 80%, 18% 이거의 싸움이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팬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그러니까 죽자고 매스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양쪽 다. 민희진 씨도 알고 있겠죠. 자기가 이미 이 회사를 떠날 때 받아야 되는 퇴직금의 규모. 그러면 팬덤의 저항의 개수와 일치하겠죠.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팬덤의 저항이 크면 더 많은 돈을 받을 거고. 단 조건은 팬덤을 진정시켜라. 그리고 팬덤이 그동안 저 프로듀서 너무 웃겼어. 우린 뉴진스 좋게 안 한 거야. 망친 거야. 하면 줄 필요 없겠죠. 회사법에 근거한 퇴직금 없을 수도 있어요. 대표이사니까 퇴직금이. 그런 거. 그럼 그 팬덤의 하이브에 대한 저항 개수가 이 사람의 퇴직금이 되겠죠. 이제는 불공정한 아티스트들의 노예계약. 그리고 그 성공 보수의 인색함. 그리고 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주인, 팬덤들, 이 권리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감사했습니다.